아, 유재님 뒤로 오시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혹시 마스크를 벗을까요? 벗으시는 쓰고 게- 있을 때까요? 아, 아니면 조금씩 쓰는 건 좀 그럴 것 아, 네. 같아요. 아무래도 좀 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네, 오시는데 뭐 불편한 점 없으셨어요? 제가 인천 송도에서 왔는데요. 네. 이제 여기 화양사거리까지 오는데 네. 거리는 뭐 1시간 반 정도라서 뭐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지하철 1번 갈아타야 되다 보니까 그 번거로움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별 뭐 이렇게 지루함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금원 인터내셔널 네. 인사팀의 김지정 부장이라고 하고요. 아, 네. 네. 여기는 기획팀 맡고 있는 전현정 부장님이십니다. 아, 네. 맞습니다. 실문 면접 진행하실 거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하시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야 브랜딩 기획에 참여하고 싶어서 금원 인터내셔널에 지원한 유재현입니다. 저는 2014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남들하고 좀 다른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공모전을 선택했는데요. 2014년 하반기부터 약 120번 이상의 공모전에 도전을 했고 그 연장선으로 이제 광고회사에 스카우트되어서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다양한 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SNS 채널이나 컨텐츠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처음에는 기획자로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구축되어 버리고 응고되어 버린 브랜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컨텐츠에 좀 기획자로서 좀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고요. 그때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쯤에 제가 그 많은 공모전을 했음에도 단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가 사실 뷰티 쪽이었고 또 브랜딩 기획단부터 참여를 한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금원 인터내셔널 기업 소개 영상을 통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뷰티 제품에 대해서는 좀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오시기 전에 공부를 했다든지 했던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저희 회사에 오시면 좀 그게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업무를 진행할지 좀 혹시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제가 그 뷰티 쪽에 원래 좀 천성적으로 관심을 있어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준비할 때 뭐 갑자기 뷰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다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자소서에도 적어놨지만 제가 한번 담당하고 뭔가 목표가 생기면 저는 뭔가 끝까지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원 인터내셔널의 브랜딩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홈페이지나 다른 여타 뭐 SNS 채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이제 없어서 조금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 인스타에 영상에서 노출되었던 그 시아라는 브랜드를 제가 인스타에 검색을 해보고 또 시아 코스메틱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론칭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트가 있었고 또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그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아의 어쨌든 결국 그 패키지의 특징은 5분 만에 메이크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동명이인의 회사에서 내놓은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미소라는 제품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미소라는 제품은 이제 울릉도 해양 심층수를 100% 사용하고 또 천연자원으로 활용되는 게 지금 시장 타깃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어떤 비거니즘이나 아니면 뭐 크루엘티 프리 같은 뭐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운동하고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사실은 뭐 천생적인 어떤 관심을 제가 이런 업무에 적용하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국가의 니즈와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잘 맞아서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면 그 갭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줄일 수 있도록 타 기획자와의 갭을 빠른 시일 내에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진짜 공부를 할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 자소서에도 그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게 된다면 일단 그 다미수를 발림성 테스트한 주한이프를 봤는데 물방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회사에서도 이런 중소기업 뷰티 쪽 그 제품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뭔가 이렇게 기존과 다르게 눈에 확 띄는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뭔가 딱 관심도를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 좀 영상 컨텐츠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영상 컨텐츠를 많이 만들으셨는데 네. 그 네이버 경제 부분 메인에 올라간 컨텐츠가 있다고 자소서에 써주셨어요. 네. 혹시 어떤 컨텐츠인지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가 회사에서 맡았던 브랜드 중에 이거는 이제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겠습니다. 라는 브랜드를 맡았었습니다. 사실 그 브랜드를 맡기 전에는 제가 경제에 대해서도 사실 무지했고 더더욱 하는 곳에 대해서는 더 무지했습니다. 근데 팀장님은 그냥 저를 담당자로 배정을 하셨고 어쨌든 제가 담당자가 되었으니 경제 관련 이슈부터 그 홈페이지, 블로그, 기존에 만들었던 컨텐츠들을 다 탐독을 해서 제가 경제 컨텐츠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이슈가 돼서 메인에 올랐던 거는 브렉시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떤 새롭게 기획을 해서 메인에 올랐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슈를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사실 있었는데 그 노하우를 통해서 남들보다 한 이틀 전에 먼저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네이버 그 메인에 올리는 담당자 눈에 띄게 돼가지고 네이버에 한 3번 정도 올랐었습니다. 끝이신가요? 아, 네. 아까 자기소개에 나오는 도중에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는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지 아시죠?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시아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미국 출장이 예정이 잡힌다거나 근데 이제 미국을 뭐 일주일 단위로 갔다 올 수는 없고 거의 뭐 1개월 단위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또 영어가 이제 스킬이 이제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미국 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제가 뭐 부양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 제약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자소서를 쓰면서 금원 인터내셔널이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미국이나 베트남인데 참 제가 지금 영어에 대한 부분을 적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자괴감이었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많고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고 끝까지 함께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것들 이건 핑계지만 제가 영어에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일단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뭔가 계획을 하면 정말 그거는 꼭 이루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분을 좋게 봐주시고 저를 채용해 주신 다음에 뭐 개월수 단위로 3개월 안에 뭐 어학점수 이런 식으로 목표를 조금 잡아주시면 제가 과거에는 하지 않았지만 네 정말 한번 해서 그 목표에 좀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혹시 있으세요? 사실 취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뭐 하세요? 이게 요즘 고민이 사실 취미인데요. 제가 일과를 보다 보면 그냥 계속 어떤 기획 관련 뭐 일을 하다가 자기 전에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그냥 영상을 쭉 내려서 봅니다. 근데 이제 취미는 아니지만 제가 자주 하는 버릇 중에 하나가 컨텐츠를 볼 때 제가 중간에 한번 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한 다음에 과연 이 작가는 이미 검증이 된 작가고 시청층이 있다는 거는 프로그램이 검증이 됐다는 거니 내가 상상한 기획과
그 검증된 작가가 풀어내는 뒷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좀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보는 게 좀 약간 습관화돼가지고 그런 뭐 취미 아닌 취미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었을 때는 네. 이제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강점을 저희는 만약에 따지자고 보면은 유재님은 컨텐츠 개발 쪽에 뭐 개발 아니면 그런 어떤 아이디어 제공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시고 네. 거기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 뭐 브랜드는 지금 시행하고 알고 계시지만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유아 제품을 런칭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본인이 뭐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네. 컨텐츠를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좀 재밌게 제작을 하려고 해요. 어떤 스토리 라인을 좀 구성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전혀 예상 질문이 없었는데 죄송한데 네네. 한 30초 정도만 아, 네네네. 그럼 타겟층은 그냥 유아인가요? 타겟층은 어머니시죠? 어머니. 그렇죠. 네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네. 지금 당장 떠오르시면은 그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혀 얼토당토하는 걸 질문했어요. 그럼 혹시 제품 뭐 특징 주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아이들이 손 소독제를 쓰고 뭐 마스크도 쓰고 네. 그래서 피부가 뭐 트러블이 일어나요. 예민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땀도 날 테고 이제 어른들도 당연히 쓰고 다니면 여기 귀나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보습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뭐 에센스를 쓴다든지 근데 이제 또 이게 영유아 쪽이니까 유아 쪽이니까 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뭐 독소라든지 벤자민이라 아니 파라벤? 파라벤 프리 벤자 왜 그렇게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네. 아니 그 유아의 그 어떤 피부에 영향이 없는 그런 어떤 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타겟이고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좀 재밌게 만드는 그 우리 실질적으로 뭐 유튜브에 보면 재밌게 만든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너 뭐 해봤니? 막 그러면서 막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 그러니까 뭐 무슨 광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커머셜 광고도 있었고 막 이제 뭐 좀 변화가 심한 요즘에는 재미를 찾다 보니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강력한 키워드가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런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뭐 아직도 이거 안 쓰고 있니? 뭐 이런 어떤 강력한 키워드? 네. 예, 그거가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고 스토리를 좀 짜서 어떤 어머니가 뭐 아기를 얻고 가고 있는데 뭐 갑자기 이거를 마스크를 벗으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거 바르면은 또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냥 네. 지금 당장 생각한 거라서 네. 그런 이제 스토리로 한 조금씩 뭐 10초 정도 요즘에 다 잘 안 보니까 10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이런 스토리 라인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한 거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네네 그럼 한 30초만 네네네네 아니면은 정 과장님 거를 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해 놓으신 거를 답변하셔도 되니까 네. 네네. 어떻게 하는 게 편하실까요? 네, 제가 하시면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해소는 어떻게 하시는지. 스트레스 해소는 사실 그냥 자는 거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의 감정을 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성과가 났을 때 제가 뭔가를 해서 성과가 나거나 아니면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사실 또 그걸 새로운 좀 동기부여로 삼는 편이어서 좀 성과를 뭔가 제가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에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누적됐던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질문은 넘어가고 네. 그냥 제가 다른 질문 막 할게요. 네, 네. 어차피 저희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성과 위주의 네. 모든 회사들이 다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상여금도 성과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네, 연봉도 성과에 따라서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성과 좀 위주의 요즘 분위기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 회사에서는 KPI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유재현님이 저희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되신다고 하면 네. 어떤 성과를 내서 이제 본인이 본인의 평가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연초에 본인의 예를 들면 뭐 신규 제품 런칭을 뭐 3개를 하겠다, 뭐 그런 컨텐츠를 개발을 하겠다, 네. 이런 것처럼 해서 본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지금 두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회사에서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찾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기획을 하면서 정량적으로 수치를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방문자 수가 되겠고요. 일단 만약에 제품 개발 및 기획이라면 사실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는, 아마 판매량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론칭 자체의 결과치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판단이 잘 서진 않지만, 제가 한다면 어쨌든 이 뷰티 쪽은 뭔가 시각적인 컨텐츠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스타든 아니면 텍스트 형식의 블로그든 아니면 유튜브든.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채널을 하나 설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치는 뭐 유튜버가 되면 당연히 구독자나 아니면 채널에 대한 조회수가 되겠고요. 네, 그런 어떤 수치들 플러스 좀 정성적인 것도 사실 뭔가 자극적이어서 조회수가 높은 것도 있고, 그냥 광고를 돌려서 조회수가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도 그 좀 피드백을 제가 설문조사를 따로 만들어서 정량적인 거 플러스 정성적인 거 해서 컨텐츠의 내용과 그다음에 컨텐츠의 결과물을 좀 같이 증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지금 인스타그램 시야 제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팔로워 수를 어떻게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컨텐츠를 봤는데 생각보다 조회수나 댓글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제품을 들고 사진 한 장 찍고 거기에 대한 뭐 너무 좋아요, 뭐 기대가 돼요 라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사용 영상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이제 색조도 있고 또 그 기본 메이크업에 관련된 파운데이션이나 그러니까 커버력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색조라고 한다면 조금 컬러풀하게, 아니면 요즘 이제 뷰티 컨텐츠가 사실은 연예인 따라하기에 대부분 다 치중되어 있는데 그 유튜버들, 그러니까 뷰티 유튜버 중에 탑 3를 보면 2개는 거의 전문 메이크업이나 연예인 메이크업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회사원회의라는 뭐 그런 채널은 좀 신박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좀 시선을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일단은 회사원들이 시간이 없는데 좀 빠르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커버력이 좋은,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이동 중에서 메이크업을 좀 하는 영상, 근데 도착했을 때 뭔가 커버력이나 뭔가 메이크업을 한 티가 확 나는 그런 좀 기획을 해서 제품의 좀 강점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자소서를 보면 네. 제가 자소서를 읽어봤거든요. 네. 자소서 잘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럼요. 네.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아 보이세요. 네. 이제 고민이란 단어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네. 아까 이제 언뜻 저기 뭐지 뭐 유튜브 영상 볼 때 네. 어떤 거를 뭐 고민한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이제 아무래도 입사하시게 되면 그 기존에 있던 조직의 이제 어떤 일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본인을 생각하시기에 그 대인 관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저희 회사에 오시면 어떻게 쓰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일반 생활에서의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제가 그 회사를 다녔을 때 대인관계를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 공모전에 빠지게 된 것도 제 지인이 우연히 이제 슈퍼스타K에 나와서 가수가 된 거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랑 저랑 비슷한 동선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관심도 없는 패션 산업학과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가수가 되는 걸 보면서 좀 심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는 어떤 목표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기존에 놀던 거 뭐 이런 것도 좀 끊고 공모전과 대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대인관계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뭐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나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그 대외 활동도 예를 들면 1년에 11개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팀원들 중에 불만이 좀 많았어요. 뭐 대외 활동을 인맥도 쌓고 놀려고 오는 건데 맨날 일만 하고 또 다른 대외 활동하러 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전까지는 팀장이나 반장이나 리더 역할이 있으면 무조건 나섰습니다. 근데 그때 팀원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고 다른 뭐 팀장들은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하던데 너무 그런 게 없어서 우리 팀은 뭐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그런 자리에 절대 나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는 제가 너무 한 분야에 좀 함몰되어서 대인관계를 좀 소홀했지 않나라는 후회가 좀 들고요. 다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팀장님이 저를 스카우트해 오셨는데 사실 제가 1년 7개월하고 복학을 해야 됐을 때 부장님이 이제 계속 근무를 하는 거를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대한 계획이나 뭐 앞으로 연봉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했는데 제가 그때 좀 약간 기계적인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너무 힘들기도 했고 또 학교 졸업장도 따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복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사실 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을 몇 번이나 거절을 하고 제가 나온 건데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뭐 새로운 그 사업 떴을 때 그 지금 이제 실장님이 되셨던 팀장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셔서 뭐 너 이거 관심 있으면 우리 회사, 그 회사는 지금 이제 연매출 한 1,000억 이상 되는 회사거든요.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광고 회사인데 저한테 연락 오셔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다니던 저랑 같이 이제 그 근무했던 팀에 있던 팀원들하고 지금도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는 대인 관계는 제가 그렇게 나쁘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면 또 영상 보니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거에 저도 좀 잘 녹아들 수 있어서 대인 관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세요? 100점 만점에 만약에 술자리에서 노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한 70점을 주고 싶고요. 그런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 하면 한 95점? 95점? 네, 나머지 5점은 좀 제가 일할 때 좀 표정이 조금 이렇게 인상을 자동적으로 쓰게 되는데 그게 좀 무섭다는, 무표정이 좀 화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5점으로 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참 뿌리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직도 이제 새로운 시작도 다시 해야 되고 그 기존에 했던 거는 그냥 뭐 계속 해왔던 거니까 손에도 익었을 거고 그리고 그 좋은 제안도 했을 거고 아까 뭐 연봉 얘기라든지 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지금 채용하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만약에 저희 회사에 왔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좀 바꿔보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이것도 좀 근거를 들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그 광고회사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담당으로 맡았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구 청약률이 굉장히 낮아서 그게 이제 국토부 전체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을 해서 블로그랑 뭐 그때 당시에 인스타는 조금 아직 뜨기 전이었고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제가 홍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팀장님과 같이 기획을 해서 그냥 제안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쉽게 청약을 할 수 있는 좀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청약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제가 입사한 지 한 4개월, 3, 4개월쯤 됐을 때 거기 클라이언트 분이 그 이번에 담당하는 다른 광고 회사가 있는데 거기로 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따로. 제가 그걸 바로 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왜냐면 저는 그런 거보다 이제 대인관계나 사람을 좀 믿고 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혀 가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그 회사에 제안을 거절했던 거는 조건이 그냥 졸업장에 무슨 의미가 있냐, 졸업장 따지 말고 여기 회사에서 경력 쌓아서 차라리 뭐 나중에 이직을 꿈꾸든 더 경력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거기서 뭐 돈 조금 더 벌고 하는 게 제가 뭐 학교에서의 생활을 버리는 것보다 크게 뭔가 저한테 메리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일단은 그 기계처럼 돌아가는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뭐 제가 다른 회사와의 이직을 고민하는 거였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이 들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학교냐 아니면 왜냐면 원래 계약이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뭐 정규직 되면서 연장이 된 거라서 뭐 그런 사이에서 고민이어서 제가 그랬던 거고 만약에 제가 금원에 들어온다면 물론 제가 점점 갈수록 회사에 대한 비전이나 뭐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면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한 건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그냥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 내어버리고 이 회사 비전이 없다 해서 가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해결이 되면 당연히 더 큰 그런 걸 보고 갈 거고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사실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저도.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 점 하나랑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까 뭐 스토리라인처럼 대답을 꼭 못했는데 이거 꼭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네. 우선 질문은 제가 이제 그 회사 정보를 찾았을 때 정보가 노출되는 채널이 조금 아직은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미국 사이트는 제가 봤습니다. 근데 금원 인터내셔널에 대한 정보가 좀 없어서 그 회사에 대해서 파악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판매 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이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성원들이 다 갖춰져 있고 뭐 해외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영업 라인이라든지 미국 영업 라인, 미국 유통 라인이 이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아라는 브랜드가 먼저 떠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아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원 인터내셔널은 홈페이지는 있는데 회사 소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브랜드 아니면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하는지 요건 약간 대회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노멀한 정보밖에 없죠. 예, 그래서 노멀한 정보를 저도 공유해 드리고 싶으나 네.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제 신규 시장도 봐야 되고 기존 시장도 봐야 되고 이제 뭐 경쟁사분들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회사 기본 정보만 수록이 돼 있습니다. 네, 요거는 말씀드리고요. 유재훈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더 많이 꾸미셔야죠. 그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스토리 라인에 네. 대해서 계속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제가 꾸민다면 이게 아이 때는 유아 때는 다 피부가 좋고
그 피부를 딱 겉으로 봤을 때 좋고 나쁨이 사실 구별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커서 성인이 됐을 때 그 피부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피부가 좋은 사람과 좀 정말 관리가 안 된 사람이 나오면서 그들도 한때 뭐 나도 같은 아이였다 뭐 유아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현명한 엄마 키워드는 제가 아직 명확히 못 정했는데 결국 이렇게 내려가서 그들도 아이 때는 다 피부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관리를 했더라면 뭐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유머성 코드를 넣어서 기획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도 어렸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20년 전부터 이런 20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차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합격이 되시면 일정은 일주일 내로 유선으로 통보가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나는 여쭤볼 거 네네. 여쭤봐도 될까요? 그 복지나 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그래도 설명이 돼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됐는데요. 혹시 그 예를 들어 지원을 하려고 자료를 서칭을 하다가 자료에 대한 좀 양이 적어서 회사에 대해서 더 뭔가 준비해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구직자들이 혹시나 회사로 전화를 해서 회사 소개서나 이런 거 보내줄 수 있나요? 라고 만약 다이렉트 물어본다면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뭔가 제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외비가 아닌 선에서 뭔가 그거는 당연히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하는 왜냐면은 이제 근무하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메일 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막 따라 네. 하고 있다가 전화 받아서 네, 네. 알겠어요. 그리고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노멀한 회사 속에서는 다운로드를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를 만들어 드리게 되면 네. 이제 저희 회사도 좀 잘 아시게 됐고 오시면서 한 번 더 PDF로 다운받아 오시면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 그쵸. 네, 한 번 더 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정성적인 평가를 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 뭐 태도며 아니면은 네. 뭐 그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업무적인 스킬이라든지 네.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 측면을 좀 많이 저희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신생회사고 빠른 어떤 뭐 제품을 만들다든지, 그러니까 세컨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네. 제가 느낀 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 저희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이 직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던가 뭐 이런 뭐 그 당연하게 이제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피면접자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제품을 그 UR라는 제품에 이제 지금 한정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걸 만들면 어떻게 만들 거고 이걸 기획하면 어떻게 기획을 할 거고 그래서 뭐 자동차를 기획할 수도 있고 커머셜 광고를 기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광고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떤 채널 아까 뭐 SNS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그 조회수라든지 이런 찍는 점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걸 만들어야지만 이게 나올 수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네. 예, 좀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예, 네.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기획적인 부분에서도 광고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치우쳐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적극적이고 생각을 많이
아이디어도 나름 풍부했던 것 같고 그 노출된 부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찾아보시고 생각해 오신 것 같아서 좀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원 파트 중에 뭐 IT 인터넷, 경영기획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영기획에서 제가 기획으로 지원을 한 건데요. 만약에 그 파트에 저 같은 지원자가 와서 이렇게 만약에 면접을 봤다면 어떻게 뭐 채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아쉬워서 불합격을 주실 건지 좀 한번 네,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뭐 면접자분이 뭐 좋아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럼 만약에 불합격이라면 네네네. 이런 부분을 보강해 온다면 네네네.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평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앞전에 보셨던 분들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의견 제시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아까도 말했듯이 아쉬웠던 거고 네. 이제 평가를 할 때 아무리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10점, 20점, 30점 하더라도 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네. 뭐 70점 이상은 이제 고려 대상이고 80점 이상은 예비 합격이고 90점 이상이면 뭐 의향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그 밑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0점 군에 저는 80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이 맞는데 네. 이게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이제 비교 우위를 따져서 나오는 점수에 따라서 예,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예. 실장님한테 말 들으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